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이 너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참 방송을 하는 이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락을 제가 막을 수만 있다면 막고 싶은 심정이네요. 정말로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그 외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괴로운 네, 이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상당히 괴롭습니다. 괴롭고 대응이 다 되지가 않네요. 대응이 다 되지가 않아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주식을 무지하게 잘해서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계좌는 우상향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쉽지가 않네요. 보니까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일단은 뭐 오늘 제가 증시를 보면서 한 가지는 확인이 됐어요. 한 가지 수급 공백이 나와버렸다라는 거, 수급 공백이 생겼다라는 거를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도 실종이고 매도세도 많이 실종된 가운데서 외인과 기관이 툭툭툭 공매도죠. 이거는 공매도로 시장을 건들기만 하면은 이 지수나 종목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수급을 놓고 함께 보면 되는데 이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몇 번 예를 들면은 지지해주는 호가창인데 이제 호가창 자체가 이제 매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지지 구간이야 라고 생각하는 호가창이 있습니다. 이 호가창을 그냥 뭐 공매도든 뭐 진짜 매도든 그냥 부셔버려요. 장중에 예를 들면 여기에 5만 주든 10만 주든 뭐 30만 주든 엄청난 물량이 쌓여졌어도 이걸 여지없이 붕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여기는 지켜줬어야 됐는데 하면서 손절이 나가는 거죠. 이게 오늘 제약바이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상단에 공매도 물량을 대거 쌓아놓고 올라가지 못하게 막은 사이에 강하게 눌렀어요. 그냥 심각하게 봤습니다. 심각하게 봤고 대응 안 됩니다. 제약바이오 대응 안 돼요. 어, 그 부분 네 100번 네 인지하고 있고 대응 안 됩니다. 저도 제약바이오를 들고 있는데 대응 안 돼요. 솔직히 대응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다 손절 쳐버리고 어, 손실 인정해야만이 대응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리고 대부분 뭐 많이 빠지면은 뭐 적게 빠지면 20% 많이 빠지면 50% 이상도 제가 봤을 때는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장인 것 같고요. 뭐 할 수 있는 거는 내 응원의 말씀뿐이 지금은 전달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일단 오늘은 1차적으로 수급의 공백에 대해서 제가 장중에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아직 이 바닥을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닥이 어디냐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직은. 지금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있고요. 시장에 옵션 만기 때 예를 들면 오늘 코스피를 잡아준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이 우리 증시의 30% 코스피의 30%를 떠받치고 있는 이 두 종목을 상승시키면서 오늘 코스피를 버텨줬어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가 무너졌기 때문에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고요. 코스피를 잡아줬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옵션 만기 때 삼성전자를 붕괴를 시키느냐 마냐예요. 예를 들면은 뭐 엄청난 매도세로 그날 한 5% 마이너스를 시켜버리면 그와 동시에 시장이 엄청난 충격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쌓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7월 11일 정도에 귀국을 할 예정이고 지금 7월 12일 날 일본과 우리 쪽 이제 인사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떴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금리나 뭐 동결인지 뭐 인한지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그럼 뭐 시황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뭐 외환은 먼저 봐야죠. 외환이 장중에 즉 시장이 올 때 1179까지 떨어졌다가 오늘도 3원이 더 올랐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다라는 거는 대외적으로 뭔가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고 뭐 몇 가지를 좀 보자면 일단 장을 흔들어 놨던 게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아무래도 일본 발로 인해서 이제 무역 이슈로 인해서 한국이 특히 삼성전자만 조금 낮춰지면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모건 스탠리에서 아픈 부분을 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안한 거를 오전에 거절을 해버리니까 이로 인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다. 이게 하락의 하나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또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의 망령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루 건너서 악재를 하고, 또 이 악재가 왜 하필 지금 싹 터지는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더 패서 공매도가 판을 치는지라는 생각까지 들죠. 일단 신라젠에 이번이 주식을 전량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신뢰를 또 부분을 또 건드렸어요. 왜냐면 다른 것보다도 이 평가를 앞뒀잖아요. 평가를 무용성 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러니까 임원이 매도했다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회사의 일반 직원도 아니고 이목금 되는 사람이 무역성 평가, 중요한 평가를 앞두고 왜 주식을 매도하는데 라는 우려감이 시장에는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회사가 이런 뭐 세금의 부분으로 인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거를 안 받아들여 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로 인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의 폭락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폭락이죠. 강력한 하락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투심이 최악으로 치닫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래서 시장이 굉장히 악화됐고요. 아까 이 부분은 이야기를 드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등도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는데 불안한 상승이다라는 거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좀 불안해요. 이렇게 오를 상황이 아닌데 왜 올리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속임인가?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하나의 악재성이 있는데, 아침에 나온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이제 대만에 2조 6천억 지분기 판매를 트럼프가 승인했다라는 부분이 자꾸 이제 트럼프 쪽에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건드네요. 건들고 이런 부분이 아마 곧 있으면 고위급 회담을 할 텐데 어떠하게 작용을 할지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의 우려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시장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수급은 사실 코스닥의 경우 양매수였어요. 이게 수급도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뭐 양쪽 다에서 한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전일 코스닥이 1000억이 넘는 매도세가 있었다라는 거에 비하면 매수세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이 매도를 하면 안 돼요. 시장의 바닥은 기관이 매수로 잡아줘야 됩니다. 뭐 펀드 자금이 됐든 뭐 금융 투자가 됐든 들어와서 바닥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연기금이 참 위에서 사서 아래에서 엄청나게 때려버리고 있으니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내 힘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매일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일본 관련 주식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소형 주고 너무나 저가 주고 평소에는 거래량도 없던 이런 잡주들이 뭐 상한가가 속출을 합니다. 근데 이런 섹터를 잘 공략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죠. 저 또한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작기계, 탄소 섬유 관련주들이 좀 크게 상승을 했어요. 지금 이쪽 sek터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오늘 보니까 유아 쪽 아가방 컴퍼니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리드코프, 뭐 금융 쪽, 그다음에 커피, 한국 맥퀄린가 이거고 뭐 등등 해서 이 붙였다면은 올라가요. 붙였다면 그만큼 지금 갈 곳 잃은 시중 자금들이 이쪽으로 쏠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존에 뭐 제재했던 세계 품목 제재했던 이제 이쪽 섹터가 좀 약하긴 한데 아직은 대장급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주고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이 안에서도 반등 자체가 패턴이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번, 두 번 하락하면 이 라인에서는 꼭 반등해야 돼. 아니면 5일 이평선을 타고 가니까 여기서 반등해야 돼. 10일선에 닿으면 반등해야 돼. 뭐 이런 게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급등주는 이제 뭐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안에 시총이 작기 때문에 50억, 100억으로도 핸들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시간으로 잘 보면서 매매 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신용 등급 말씀드렸고,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는 신용 등급에 대한 게 있습니다. 이제 7월 말에 무디스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살짝 우려가 돼요. 이런 부분이 자꾸 환율도 그렇고 반도체 소재 관련주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보고 있고 이쪽 안에서 거래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쪽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이 딱 보시더라도 전고점 부근에서는 강하게 돌파 아니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점에서는 매도가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쪽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약바이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좀 보고 있기가 참 괴롭네요. 그리고 가상화폐주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오늘 장중에 이제 1,500만 원이 넘은 모습이죠. 이거 환율 영향도 있어요. 환율. 이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되어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달러로 바꿔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비트코인 가격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시장 빠지면서 버티는 게 그나마 수급이 살아있는, 그리고 5G 쪽 대장만, 그리고 기존 비메모리 쪽 대장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제 눈에는 이쪽으로 그나마 좀 수급이 살아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관심 종목은 여전히 좀, 네, 대폭 줄였는데, 이 안에서 그냥 언급만 이렇게 할게요. HB 테크놀로지 해서, 뭐, OLED를 전부 이야기하고, 위닉스 정도, 그리고 체시스 정도 한번 봐보죠. 최근에 강했던 테마였기 때문에, 체시스 정도 보고, 뭐, AI 쪽은 링크 제네시스 정도까지 해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시고요. 일단 수급 선물이야 매수가 됐는데 어제 6천억 하고 오늘 2천억 하고 또 내일 핑퐁으로 갈 수가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수급은 프로그램에 흔들리는 한국 증시 같았고요. 장 막판에 빼고 이 프로그램이 없이 제약바이오 대형주를 빼버렸어요. 이게 전혀 이쪽에서 수급상으로는 전혀 막 크게 동요가 없는 상태에서 강하게 뺐는데 고민입니다. 제약바이오는 안 볼 거지만 고민이에요. 어디에서 바닥을 잡아야 되는 건지, 어느 시점이 바닥인지에 대한. 수급은 섹터는 이제 수급은 들어왔대. 이 투매가 이어졌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이 수급과 동향 면에서는. 자, 그럼 중국 증시 한번 보죠. 상해 증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내만 지금 일본발 영향으로 이렇게 크게 지금 데미지를 받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네요. 그냥 주변국이 그렇게 많이 안 빠지니까요. 일본은 오히려 상승이고요. 네, 미국 증시가 저는 그렇습니다. 고가권역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도 없고 그 상황 속에 기업 실적이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면 미국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보수적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럼 일단 오늘 뭐 삼성전자 먼저 놓고 보죠. 삼성전자 수급은 분명히 들어와요. 수급은 분명히 들어왔고 시장에서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이런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나 아직도 저는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위에 상단 추세를 맞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추세를 깨면 여기까지, 이 언저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같이 뺄 수가 있어요. 지금 올라갈 이유가 마땅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올라갈 이유가 마땅히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빠진 게 셀트리온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레미케어드, 램시마 쪽인가, 아무튼 이쪽으로 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방위적인 제약바이오의 투매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렇게 N자로 해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랬고, 또 신라젠이 아유 괴롭습니다. 보기가, 신라젠을 보기가 괴롭고, 오늘 하락을 할 때 거래량도 많이 실렸기 때문에 종목을 뒤집어 보면 상승이 가속화가 좀 됐어요. 이 구간이 가속화가 돼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정고점 돌파하는 신고가 패턴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갈지, 하락이 어디에서 멈출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지켜봐야죠.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이 지금 3주니까 얼마 전에 7만원, 7만원대, 72,000원대에서 지금 이 정도면 지금 공중으로 사라진 돈만 수조 원이 지금 됐습니다. 신라젠이. 그래서 뭐 매수는 못하고요. 매수는 할 수 없고 바닥이 어딘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뭐 다 떨어졌죠. 신라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까지 해서 전부 다 떨어져 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거의 구간이 다 왔네요. 지수랑 같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투매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뭐가 맞는지 뭐가 건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어제도 시간에 올렸다 빼더니 오늘도 그러네요. 일단은 뭐 3만
9,300원 라인을 훼손 안 하고 여기서 그냥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이제 뭐 생명선이자 뭐 단기 자리로 보면서 가는데, 일단 12일 날 규제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니까 어떻게 방향이 될지 한번 봐야 되고요. 후성은 좀 매매를 못했어요. 너무 많이 무너져서 후성은 못했고, 근데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자리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경인양에는 좀 매수를 해봤어요. 좀 매수를 했는데 꽉 채운 음봉이 좀 떨어졌죠. 꽉 채운 음봉 투매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뭐 손절들 부서서 한 자리일 수도 있어서 내일 시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뭐 이 자리에서 추가 하락을 해버릴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 하락을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까지. 근데 추세를 만들어 놓고 좀 과하게 누른 감이 있어서 일단 매수를 진행했어요. 과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 하에요. 그리고 YN텍 수급이 좀 괜찮아서 보고 실적은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이런 구간이 되겠고, 이런 구간을 안 깨고 올라와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른 것들 비해는 괜찮아요. 다른 애들보다. 오이솔루션, 오늘 오이솔루션이 그나마 시장 대비 강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KMW도 시장 대비 강했고, 에이스테크를 좀 봤는데, 일단 뭐 수급이 연속돼서 이 박스권 흐름으로 갈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오늘 봤습니다. 박스권 흐름 안에서 뭐 짧게 뭐 21선까지, 21선 넘어가면은 뭐 새로운 추세지만 짧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전 한때 수급이 좀 좋았던 게 LB세미콘 쪽에 수급이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11,000원 구간 공략을 하고 오전에 강하게 못 갈 때 이때 털렸죠. 이때 공략이 돼서 이때 이제 물량을 뺏겼습니다. 11,200원에 물량을 뺏기고, 이제 원래는 목표가를 11,500원까지 봤는데 시장이 안 가니까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수급이 들어오면 단기적인 반등은 하겠으나, 일단은 이 종목도 배틀을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무조건. 네페스라는 종목도 일단은 변곡의 중심에 있는데 뭐 대장급이기 때문에 얘도 짧은 매매로 보고 있고, 일지테크 오늘 장중한 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인데 종가의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종가의 변동성이 너무 컸고, 1차적으로 이 자리가 좋았으나 매수가 안 됐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가 돼서 매도하고 상한가에서 전량 뭐 매도하고, 여기서 네 나머지 조금 있는 물량 여기서 다 매도를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종목이 오늘 일지테크는 탄소 섬유로 올라갔죠. 일지테크 무슨 잉크테크 이렇게 해서 애들이 탄소 섬유로 갔고, 뭐 뒤에 기계자 붙은 종목이 오늘 서한기계공업이 상한가 갔는데 그걸로 갔어요. 공작기계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죠. 일단은 서암기계공업도 뭐 상한가 따라잡기 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뭐 시초가 대비 손절 뭐 한 3% 잡고요. 이제 서암기계공업 정도까지 한 3% 잡고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거는 상한가 따라잡기 해서 그 다음날 시초가 매매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못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일단은 뭐 하락하고 눌리면 이 상한가
아래 구간 뭐 6,500원 구간이죠. 6,500원 구간이 이 종목의 돌파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까지 밀리면, 장 초반에 안 올라가고 밀리면, 빠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 초반에 안 올라가고 밀리면 이런 구간 노려볼만 하죠. 상한가 강한 종목. 얼마 전에 줌 인터넷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밀렸을 때 음봉으로 밀고,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밀어요. 장 초반에 밀었을 때 잡고 빨리 치고 나가는, 네,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테크 옆에 뭐 3, 기계 공업도 한번 보고, 그 외에 뭐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추세 하단에는 있으나 이 추세를 깨버릴까봐 지금 몰라요. 시장이 반등하기 전까지는 이 추세를 안심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심은 못한다. 언제든지 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시장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박스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의 크기를 크게, 즉 이 종목의 변동성은 이러한 종목이었다라고 기본 상상을 하면서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이 워낙 흔들림이 강해요. 모든 종목이.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으로 좀 보면 오히려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위닉스 체시스, 이거는 이제 위닉스도 예전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잠깐만, 파세코야 그나마 뭐 대장급이라 살아있는데, 파세코도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사실. 위닉스도 말도 못하게 밀렸죠. 시장이 살아주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이런 자리에서 손절을 하고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왜냐면 미리 뭐 선제 대응이 막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여기서 좀만 버텨주면 위에서 매도하면 되는데 하면서 안 되는 게 어려워요. 근데 반등을 기다려야 되고, 지금 시장 때문에 끌려갈까봐 제일 무섭습니다. 끌려가면 내년까지 이거 들고 있어야 돼요. 보통 이때 바닥 구간인데, 보통 내년까지 밀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22,010원 구간에서 최근에 낙폭이 너무 커져서 반등 주면 이거는 매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 주면 매도로 정하고, 예전에 22,300원 라인까지 반등을 갈 것 같았는데 시장 대에 밀려서 이 물량이 너무 쌓였다라고 하면 2만원 초반대, 21,000원대 해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체시스는 오히려 한번 모르겠어요. 얘는 이런 구간이 저항 구간이 돼서 한번 오를지, 이거는 그냥 관심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서 올라갔기 때문에 체시스는 관심 종목으로 놓고, 그 다음에 링크 제네시스 등 다 올랐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솔 PNS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일단 오늘 단기 반등을 주니까 매도를 했고, 사실 여기서 물려가지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온 종목입니다. 빠져나와서 종목이고,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더 밀릴 수도 있고, 이런 종목은 일단 그냥 종목을 매매를 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말겠습니다. AA 관련해서도 여전히 시장에서 나쁘지 않아서 한번 언급드렸고요. 시장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매일같이 이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저도 속상하고요. 이제 지금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짧게 치고 빠지지 않는 이상 뭐 전문가가 따로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익 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려고 하면 최대한 비중을 낮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 이야기 광고 하나 드리면, 지금 시그널 매매 2기를 모집합니다. 이거는 강의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한 수요일 정도 내일은 이제 PPT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커리큘럼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50분만 할 거예요.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라이브가 들어있어서 많은 분이 움직이게 되면 전체적인 부담이 돼서 50분만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들어오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다 끝나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오늘 장 마감 시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 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